안녕하십니까. 강남인강을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수학과의 이문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방금 치르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다음번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 첫 번째 관문, 물론 이제 N수생도 있으니까 우리가 꼭 첫 번째 시험이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강남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첫 번째 학생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시험 여러분들 훌륭하게 무사히 마친 것을 일단 여러분에게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모의평가지만 실제 수능에 가깝게 우리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긴장감도 이전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때와 달리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선생님도 이제 예전에 선생님 때는 뭐 모의평가는 없었지만 모의평가라는 것을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볼 때, 특히 뭐 이제 수능 바로 직전에서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이게 정말 마지막 시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전범위는 아니지만 아마 지금까지 했던 실력을 충분히 유감없이 발휘할 만큼 굉장히 좋은 상태로 아마 시험을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채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내가 왜 만족스럽지 않았을까요? 또는 만족스러웠다면 어떤 점 때문에 만족스러웠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에서 갈고 닦은 시간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 물론 한 번이 뭐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많이 발휘된 친구들은 아마 만족스러웠을 거고, 조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아직도 좀 부족한 것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좀 만족스럽지 않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속마음을 조금 이제 전체적인 경향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에게 총평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치렀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또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서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설 강의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만회하고 다음번 시험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 총평,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공통문항만 이제 총평을 좀 진행할 건데, 공통문항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펴놓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 수학 1과 수학 2 공통 과목에서는 11문항, 11문항씩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단원별로도 봐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좀 구분해냈는데 노란색은 2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파란색은 3점짜리,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4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이렇게 4문제,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수열에서 4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4문제, 미분법에서 4문제, 적분법에서 3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 번호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실제로 치웠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단원별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출제되었다는 걸 일단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4점짜리가 각각 5문제, 5문제씩 출제되었는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봅시다.
4점짜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2문제, 상가함수에서 1문제, 수열에서 2문제,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1문제, 미분법에서 1문제, 적분법. 사실 적분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했지만 적분이 들어간 형식의 문제. 이걸 이제 선생님이 통틀어서 적분법에다가 넣었는데 3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적분에서 조금 더 4점짜리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평가를 치를 때는 수능 특강을 50% 연계해서 이제 치르게 돼 있거든요. 아직 여러분들 수능 완성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각 단원별로 수능 특강에 나왔던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50% 반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절반 정도는 되게 익숙해. 이거 되게 익숙한데? 이거 내가 이거 봤었던 건데 이걸 놓쳤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해설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 선생님이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할 때도 자세히 알려주겠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걸 이제 일단 한번 보시고, 등급 컷도 예상 등급 컷, 뭐 현재 시간까지 예상 등급 컷을 선생님 살펴보니까 확률과 통계는 89점이고요. 미적분은 85점, 기하가 87점의 1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데 많이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미적분하고 기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 데 비해서 미적분이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기하보다도 점수가 2점이 낮으니까 아마 이 선택 과목을 치른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이 아마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 기하, 그 다음 미적분 이런 순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85점이면은 한 4점짜리 3개랑 3점짜리 하나 틀려야 나빠질 수 있는 점수잖아요. 4점짜리 4개 틀리면 1등급이 안 되는 그런 현재의 예상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를 좀 봤는데 선생님이 쭉 공통 과목만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틀린 게 22번 문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죠. 98%. 그 다음 20번 문제. 21번이 아니라 20번 문제가 88점. 88%. 그 다음 21번 85% 틀렸습니다. 이 틀린 사람들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76%나 틀렸어요. 15번 엄청 어려웠나 보죠. 정답을 24.2%만 맞았고 나머지는 다 오답에 체크한 그런 문제였고요. 14번은 62%. 대략 38% 학생들이 맞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도 정말 14번, 15번, 21번, 20번, 22번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게 좀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출문제 하나를 이제 시험 본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평가원과 관련된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의 문제 유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문제를 풀면서 이게 최근 2년 안에 푼 모든 기출들의 유형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구나라는 걸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해설 강의 꼭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최근 1, 2년 거는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문제가 9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 꼭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도대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6월 봤으니까 9월 가기 전까지 6월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강남인강에서 친절하게 선생님이 그 부분을 잘 분석해 놓을 테니까, 아직은 안 찍었지만 놓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 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수능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오답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완성까지 9월이면 아마 풀어질 텐데, 수능 특강에서도 실력 완성 부분은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난이도가 어려웠죠. 그런 것들은 꼭 체크해 놓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오답 노트가 아니라도
별표 쳐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책은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좀 써서 그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풀어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허락하는 학생들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실전 모의고사는 여름방학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6월 모의평가 보고 이제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 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기말고사 또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 3학년 1학기까지 또 성적을 잘 발휘해야 수시에도 좋은 성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풀타임으로 수능 공부만 준비하셔도 되잖아요. 그때 적어도 한 이틀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씩 실전 모의고사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EBS에서 나온 것들,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꼭 준비하시면 남은 9월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지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요약해놨는데 이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히 강남인강에서 하는 분석 강의 꼭 들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핵심적인 내용들이 선생님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수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해설 강의를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풀었는지 여러분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 만납시다.